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결혼한 지 80년 되는 한 인꼬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우리 부부도 가끔 다툽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입에서 맴도는 그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잘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서로 감정이 불편한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한번 이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미안해요 라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쇼그렌 증후군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쇼그렌 증후군 좀 내용이 생소한데요. 어떤 건가요? 이 쇼그렌 증후군 할 때 쇼그렌은 의사 선생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은 타액선, 눈물샘 등의 림프구가 침입해서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분비 장애를 일으켜서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자가 면역성 전신성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병명은 1993년에 이 질환을 처음으로 기술한 스웨덴 의사 헬릭 쇼그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병명입니다. 이 병증은 여자가 남자보다 9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쇼그렌 증후군은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진행이 된다는 점, 특히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점 등에서 증상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보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특히 안구 건조증이나 입이 바짝 마르면서 화끈거리면서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고 이 밖에도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감을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제 공통된 증상은 일단 눈부터 이렇게 코, 그 다음에 입, 목으로 전신으로 내려가면 되시는데요. 네. 일단 눈에 모래가 있는 듯한 느낌의 눈이라든지 또 건조하거나 바싹바싹 이렇게 타는 듯한 입, 또 입안이 혀가 화끈거린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코안이 항상 건조해지는 증상. 그래서 혀까지 또 목까지도 건조하고 화끈거리기 때문에요. 음식을 제대로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음식은 약간 김치, 매콤한 음식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매운 게 조금만 들어가게 되고 화끈거려서 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목이 건조해지기 때문에요. 목 안에서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거나 그 밖에 근육에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요. 근육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특히 이제 전신의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일단 내가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될 때는 피 검사를 할 때 일단은 자가 항체가 있는지 그 검사를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이제 안구나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구강의 건조증 정도를 좀 더 이제 자세히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이 질병을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앓고 계신 분들이 많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이 병명을 음양 건조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예, 그 다음에 눈도 건조해지고, 코도 건조해지고, 입도 건조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손바닥이 갈라지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지는 건조증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증후군은 우리 몸의 신체 방어 시스템이 이제 면역 체계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면역 체계 조절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 몸에서 이제 감기가 좀 잘 든다든지 특히 이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백혈구의 세포가 몸의 습도를 유지하는 이제 분비선인 눈물샘이라든지 예, 침샘이라든지 이런 층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습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느낄 때는 내가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데 왜 이렇게 좀 건조해지지? 예, 피부가 좀 더 건조해지지? 조금 더 이 단계에서 지나가면 이제 눈이나 혀, 예, 그 다음에 이제 코 쪽에 건조 증상으로 일단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어르신분들이 나이가 들면 입맛도 없고 이렇게 다 마른다 말씀하셨던 그게 바로 이 쇼그렌 증후군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상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시면 네. 예, 모래알 씹는 것 네, 같다는 네, 네. 예, 그 느낌하고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냥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다라고 그냥 당연한 증상으로 받아들이시고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조증의 증상에서 이제 치료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 쇼그렌 증후군은 나타나는 증상이 환자분들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네. 하고 또 안구 건조하고 대부분은 이제 입안이 건조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외에 이제 손이라든지 예, 목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뭔가 관절 자체가 뻣뻣한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이 있을 때는 이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절에 이제 윤활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윤활유가 네. 제대로 있지 못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하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 퇴행성도 아니다. 이랬을 때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치료는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음양 건조증인데요. 이 쇼그렌 증후군의 특징은 항상 개별적으로 대증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 있을 때 눈이 건조한 분이 있고요. 눈이 건조하면서 대부분은 입안이 건조한 게 같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손만 건조해진다든지 발 뒤꿈치만 건조해진다든지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무릎이 뻣뻣하다든지 이렇게 증상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원인과 증상이 있는데 이때는 쇼그렌 증후군에서 특징이 있을 때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때 음양 건조증인데 한방에서 이제 조증인데 이 건조해지게 되는 원인이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진액, 영양분이 부족해질 때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음식을 넘어갈 때 모래알 씹는 듯 하다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좀 뻣뻣하다든지 발바닥이 좀 발을 디뎠을 때 아프다든지 무겁다든지 무릎이 좀 관절이 뻣뻣하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진액이 부족한 증상이기 때문에요. 진액을 부총해주는
보음시키고 보양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또 건조해지는 원인 자체가 열이 많았을 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심장의 화라든지 간의 화라든지 또 스트레스라든지 분노가 생기면 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양 체질이나 그리고 우리 태어나서 동료분들이 저 친구는 나는 다혈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혈질이라고 하는 경우가 열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진액이나 영양분을 말리게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영양분을 보충하고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생긴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허증인 경우에는 진액을 보충해 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이에 반해서 열이 좀 많다, 소양인 체질이다, 성격도 급하다, 다혈질이다, 그 다음에 분노가 자꾸 난다 이랬을 때는 이 화를 조절을 하는 치료를 해서 이 건조증, 쇼그렌 증후군을 대증 치료를 해서 맞추어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여러 증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쇼그렌 증후군 중에 안구 건조증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눈물에는 안구 표면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영양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속에는 또 감염을 막아주는 성분들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 수분층이 마르면 안구 표면이 따끔거리게 되고 또 안구 건조증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장육부 못지않게 이제 눈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 50세가 넘어가면 안구 자체가 건조해지고 간장의 기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세가 넘으면서는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기 쉽고 또 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50이 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눈을 좀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1년 전하고 다르게 눈이 좀 따끔거린다. 그 다음에 이제 안과에 갔더니 안구 건조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이 계속 좀 피곤하다. 그 다음에 피부도 로션을 발랐는데 자꾸 보습제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이제 항체 검사를 같이 하셔서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가 확인을 해보고요.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이 항체상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쇼그렌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구가 건조해지고 화끈거린다 이렇게 있을 때 이 치료 방법에서 어떤 분은 조금 더 시원한 데 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뭔가 눈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따뜻한 데 가면 이와 반대로 오히려 더 눈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안구가 건조한데 시원한 데 갔을 때 조금 더 눈이 시원하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내가 뭡니까? 내 몸 안에서 이제 열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열을 끄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어떤 분은 에어컨 있는 데 가면 추운 데 가면 오히려 눈이 더 건조하고 또 따뜻한 데 가면은 오히려 눈이 또 시원한 안구 건조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진액을 보충해 주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내가 이제 50이 넘어서 노안도 오고 안구 건조증이 온다 그러면 몸이 노화가 되는 신호이고 조금 더 심해지면 쇼그렌 증후군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항상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또 안구 건조증 아니더라도 좀 눈이 좀 뻑뻑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인공 눈물 또는 뭐 그 외에 다양한 뭐 안약들 수시로 넣으시더라고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하루에 이제 4번 이상 사용할 때. 그런데 이제 자기의 임의대로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눈이기 때문에 네. 꼭 안과 전문 선생님하고 이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이렇게 4번 넣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이제
구입을 할 때 방부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오래도록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꼭 방부제가 없는 걸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밤 동안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고나 작은 알약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는 방, 자기가 생활하는 곳의 습도를 꼭 유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눈은 동의보감에서 볼 때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예, 그 두 번째는 이 눈은 간에 구멍이 되니까요. 간기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분노를 잘한다. 예, 평상시에 내가 좀 소심하다 이랬을 때는 예, 간장기가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하다 이랬을 때는 이제 심장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평상시에 꼭 체질 검사를 할 때 50이 넘어가면 이제 간장기가 약해지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오장육부가 다 튼튼한 분은 많지 않거든요. 네네. 내가 간장이 좀 약하신 분이 있고 심장이 약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따라서 이제 거기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제 차요법을 꼭 같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런 안구에 계속 뭔가를 넣는다는 건 좀 일시적인 방법일 수 있잖아요.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을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해서 진단을 이제 받고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침을 삼킬 때 좀 따끔거리고 좀 피곤하고 이래서 이제 약을 지으러 오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병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도 57세 여성분인데요. 10년 전부터 이제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안약을 계속 넣고 치료를 하고 이제 일은 계속 하시는 이제 여성분이었는데요. 이제 5년 전부터는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을 때 자가 면역 항체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예,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분의 특징은 항상 피곤하고 열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양인 체질이었고요. 예, 그런데 다리는 시리면서 상부로 열이 올라가는 체질이었습니다. 맥관을 눌렀을 때도 심장하고 왼쪽에 이제 간장맥이 힘이 있게 뛰고 청맥은 굉장히 이제 약했습니다. 이 경우 음이 허해서 이제 화가 자꾸 올라가는 경우였는데요. 이분의 특징은 오히려 시원한 데 가면 눈이 조금 더 살만하고 더운 데 가면 눈이 더 화끈거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증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약도 음어화동 증상이 있고 또 시원한 곳에 가면 좋았기 때문에요. 상부 쪽에 열을 꺼주는 이제 청열지제를 치료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는 하초, 청맥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요. 자궁하고 콩팥 쪽을 보하는 약을 써서 3개월 써서 이제 자기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항상 방 안에 이제 습도를 유지하고 이분은 평상시에 내가 다리가 시린데 그러니까 자꾸 방을 따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눈은 이제 시원한 데 가서 좋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치료를 할 때 눈이 워낙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요. 신장하고 감장 부위에 화가 올라갔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약을 써서 치료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안구 건조증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만약에 구강으로 오면 또 말을 할 때도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침도 자주 마르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제 구강 내에는 우리 침샘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입이 화끈거리는 분들은 오시면 항상 내가 약간 매콤한 음식 좀 먹을 수 있게 김치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침샘의 장애로 침분비가 저해되기 때문에 당연히 씹고 삼키거나 말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옆에다 물을 떠놓고 말을 좀 하고
또 물을 마시고 또 떠놓고 물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때 너무 뜨거워도 또 입이 화끈거려서 못 드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너무 차면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소음인 체질이 있는 분들이 또 찬 걸 먹으면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고 그래서 약간 매운 걸 좀 먹고 약간 시원한 거 따뜻한 걸 내가 자유자재로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침은 매일 침샘을 통해서 약간 1.5리터 정도의 침이 배출이 되는데 네. 이 침은 우리 몸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삼켜지면서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침이 이 구강 질환을 자연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요. 특히 침 분비가 줄어든 환자에게는 구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치과에 가면 치주염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입안이 건조해지고 당연히 침샘에서 침 분비가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 전 증상으로 자꾸 입이 마르면서 치아까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침샘의 분비가 적어지는 쇼그렌 증후군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반드시 피 검사를 해서 자가면역 항체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이때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는 거고 문제가 없어도 입안이 건조하고 뭔가 음식을 삼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고 특히 입안이 화끈거리고 자결감이라고 하는데요. 열이 나고 또 혀를 보면 혀가 빨갛게 되면서 네.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혀는 근육의 이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이 심장 자체도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이 혀라는 것은 심장의 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혀가 화끈거리고 열이 나고 그럴 때는 어떤 장부보다도 이 구강 건조증으로 나타나는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동의보감에서는 특히 심장에 이제 화를 꺼줄 건지 심장의 진액을 보충해 줄 건지 또 하나 우리 몸에서는 음식물을 잘 씹어서 삼키는 곳이 비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구강 건조증은 이 비위하고 심장의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눈과 입으로 오는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코로 오면 이 콧물 그러니까 코 속 분비물도 좀 건조해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비강 내 이제 분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1차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은 안구하고 입이 오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고요. 이보다 조금 더 심해지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호흡기에 좀 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거나 조금만 건조하면 코 안이 건조하고 가렵고 이런 증상들이 코 안에 이제 건조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코를 살짝 후비는 경우에 코피까지 나오고요. 또 네. 염증도 잘 생기고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이런 분들이 이제 저녁 때 잠잘 때 코골이 증상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요즘 좀 건조해진다. 그런데 눈과 이제 입을 지나서 코까지 건조해졌으면 내 상태가 조금 심해졌구나라고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눈이거든요. 네. 그런데 눈은 우리가 조금 힘들면 눈을 감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코가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가 공기는 단 몇 분만 안 그렇죠. 쉬어도 제대로 흡수를 못해도 문제가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코 안이 건조해져 있으면 코 안에서 공기가 들어갈 때 따뜻하게 데우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기도 잘 걸리고 편도선에 이제 염증도 생기게 되고요. 비염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당연히 이 코는 폐와 연결이 되어 있고 동의보감에 보면
이 폐는 주관하는 것을 피모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피부가 건조하고 까칠하고 그래서 항상 그 쇼그렌 증후군에서 피부가 건조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코 안이 건조한 건지 비염 증상이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평상시 때 코 안이 좀 건조하다, 살짝 후비기만 해도 예, 코안 코피가 난다. 예, 그 다음에 코가 약간 막히고 좀 화끈거린다. 이런 증상까지 오기 때문에요. 이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박사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자주 건조해지더라고요. 이 목이 건조해지는 것도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 보면 인후, 목은 화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화병. 예, 네. 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쇼그렌 증후군이 건조해지는 증상이거든요. 네. 예, 분비샘이 잘 안 나오고 그런데 분비샘에서 분비를 잘 하는데도 자꾸 건조해진다는 것은 인후 쪽으로 화가 올라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거나 화가 있거나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목 쪽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두 군데가 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목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병 치료하는 기간을 조금 더 오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좀 감고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입은 우리가 음식물을 계속 좀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치료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만약에 목까지 건조해지고 이쪽이 음식물을 삼킬 때 뭔가 좀 걸리는 느낌이 있고 쇼그렌 증후군이 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목으로 해서 음식물을 삼키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목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재발이 안 되고 이제 완치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 제가 그런 증상을 자주 겪거든요. 예. 이런 증상을 치료하셨던 사례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네. 예, 55세 이제 남성분이었는데요. 예,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예, 입이 화끈거리고 좀 아파서 예, 음식물을 제대로 이제 먹을 수가 없어서요. 자기는 약간 원래 매콤한 걸 좋아하는데 약간 매콤한 건 안 먹어도 그냥 김치 덜 매운 거 먹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네.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혀를 봤을 때는 혀도 좀 빨갛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 안에 이제 편도 쪽을 봤을 때도 편도도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당뇨도 있어가지고요. 매운 걸 못 먹으면 단 거라도 좀 먹어야 우리 인체가 보양시키는 개념이 되거든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분은 김치 약간 매콤한 것도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또 당뇨가 있으니까 단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몸 안에 이제 진액은 보양이 안 되면서 몸은 차지고 상부 쪽으로는 이제 열이 올라오는 증상이었습니다. 이분의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소음인 체질이었고요. 상부로 열만 올라오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쪽이 너무 화끈거리고 음식물을 삼킬 때도 조금만 매워도 삼킬 수가 없고 구강에서 이제 열감이 났기 때문에요. 치료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조금 더 오래 치료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열은 나지만 소음인 체질이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약간 미지근하게 먹고 찬 음식은 조금 피하셔야 된다. 이분이 이제 조금 화끈거려서 약간 찬 걸 먹으면 이제 설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뜻한 것도 못 먹고 찬 건 좋아하는데 입이 네. 좀 편하니까 먹으면 또 설사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미지근하게 하고 이때는 이제 입안에 이제 화를 끄는 약과 소음인 체질이기 때문에 비위 기능을 보호해주는 약을 써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오늘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 질병의 명칭을 들었을 땐 굉장히 생소했지만 이게 정말 우리 생활과 직결된 그런 질병이어서 아주 정말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의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양파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 양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장이라든지 혈관 건강을 돕는데 이로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비결이 바로 양파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이 한방에서 양파는 맵고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계절에 관계없이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사무실에 가도 항상 냉방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때 항상 몸이 시리고 이렇게 찬 경우에는 양파 차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양파를 즐겨 먹으면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요. 또 탁해지는 피를 정화시켜서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또 양파가 이 매운맛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이 깰 것 같은데 오히려 숙면에 도움을 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양파의 이제 매운맛을 내는 성분들은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발산시켜주고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 양파는 특히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의 호르몬이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긴장이나 불안, 스트레스, 초조감 등을 다스려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숙면할수록 도와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효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정보 들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양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딸입니다. 아, 그럼 따님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0이고요. 네. 나이는 28, 네. 52kg.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예, 저희 딸은 예, 5년 전에 라섹 수술했고 지금은 약간의 뭐 안구건조증이 있고 예. 비염 있고 다낭성 난포 그다음에 생리가 26 예. 그 무렵부터 아예 이제 5개월 그렇게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하다가 예. 지금 아예 생리가 가가지고 예, 작년 가을부터는 저기 주사로 예. 생리를 나오게 한 2개월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작년 11월 달에 박사님하고 내가 상담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예, 2개월 후에 다시 전화를 해달라겠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근데 검사를 해보면 예. 아무 뭐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아. 저기 산부인과에서는 예, 뭐 호르몬 검사도 다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 진맥을 하면은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있는지 하는 가서 예,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다음에 피임약을 1년 동안 먹어보자고 그랬는데 예, 제가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예, 피임약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따님이 현재 저기 직장 생활 하시는 겁니까? 직장에 나가면서부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집에서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언니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환경적 호르몬 그런 거 같더라고. 또 어렸을 때부터 4살 때까지 얘가 설사를 하고 예. 음식을 소화 흡수를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키우기 힘들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몸이 다 약하다고 그래요. 예. 한의원도 한 3군데 가보고 한의원에서 산부인과가 체질 검사했을 때 어떻게 나왔나요? 소음으로 소음인으로 나왔어요? 약간의 태음 아니 제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따님. 태음도 같고 예. 소음도 같고. 지금 보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 밑에 자궁 검사했을 때 이상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자궁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제 심장하고 위 결국 뇌 문제거든요. 예, 결국 이제 심장이나 뇌 문제는 이제 스트레스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를 잘 해서 영양 분화가 만들어져야 자궁에서 이제 피를 내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자궁 검사는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다낭성 난포 그거만 있어요. 예, 그건 그리고 이제 자궁이 피는 만들어지는데 예, 보내들 못 온다고. 예, 예, 음식도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설사를 해서 저기를 못했어요. 예, 그러고야 뭐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예, 이게 편식 그 예. 시기를 놓치니까 이제 편식도 하지만 예, 얘가 소화력이 약하니까 그 채소 같은 걸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고기는 그런 대로 좋아해요. 그리고 밥도 그 먹는데 주로 채소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따님 그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여드름은 안 나고 예, 생리가 안 나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만 간혹 한 개씩 톡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여드름이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까? 네. 그 따님 혹시 이렇게 술 한 잔 해본 적 있나요? 술은 가끔가다 예. 친구들 회식 때 예, 한 잔씩은 해요. 한 잔 하면 얼굴 바로 빨개집니까? 표시 안 빨개져요. 예. 제가 이제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문진상으로 이제 체질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할까요? 예, 사진 찍어서 다음에 보내주시고, 지금 봐서는 이제 술을 이제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술을 먹어도 안 빨개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소음인 체질일 확률이 많습니다. 예, 소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렇게 센 거는 예, 안 많이 안 좋아하고 틀고 이제 그냥 약간 더울 때만 틀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없어도 약하게. 견딜만 하신 거죠. 네. 예, 그리고 여름만 빼고
날씨가 추워지면 손발이 차요. 저도 그러고. 예. 지금 그 현재 따님은 그러면 그 이제 집에 있는 경우입니까? 한 3년 동안 직장을 다녔더니 예. 감기가 들더라고 약하니까. 그래서 예. 감기를 치료를 않고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계속 나가니까 감기가 막 5개월 그렇게 가더니 예. 결국은 비염이 생겨가지고 예. 작년 가을에는 축농증 생겨가지고 또 그게 눈 밑에까지 고름이 쌓여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또 그거 항생제를 한 달내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 2월까지 다니고 몸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만두고 쉬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예. 저 요가를 좀 갔어요. 근데 예. 제가 언제부터 하고 싶다고 해서 갔더니 원장님이 몸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각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요. 다 몸이 다 뒤틀렸다고 앉아. 근육도 약하고 다 관절도 약하고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예. 지금 그 이제 자궁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피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짜줘야 되는데 그 짜주는 이제 힘은 심장에서 생혈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펌프 네. 자체가 힘이. 예, 그래서 따님이 조금 소심한 편이신가요? 네, 예. A형이에요. 그렇죠. 예. 이때 일단은 그 심장 쪽 약하고요. 자궁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이 되어 있고 그게 생리가 이제 안 빠져나가고 운동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예, 거기서 이제 다낭성 난포가 생긴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네, 선생님. 예, 근데 얘는 지금 대학교 때부터 예. 아침밥을 한 끼도 안 먹고 맨날 오전엔 피곤한 게 잠만 잤어요. 예, 근데 아침을 맨날 굶어도 생리가 안 나오는 것인지. 예. 그거는 어느 산부인과 원장님은 예.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아침을 좀 거의 안 먹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어도 지금 따님이 나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 활력이 생겨서 피를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예요. 예, 이 경우는 이제 지금 심장 쪽하고 그 다음에 비위 쪽하고 두 군데를 보여주는 제가 그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백출, 배출, 예, 황기, 환기, 예, 당귀, 당기, 예, 청궁, 청궁, 예, 백작약, 백작약, 예, 감초, 감초. 예, 각 5g씩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생강 2g, 생강 2g,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2개. 예, 그거를 한 첩 분량으로 해서 예, 네. 물을 종이컵 5컵 정도 넣으세요. 예, 장미컵 5컵 정도 넣고 종이컵 1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한 컵.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따님은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한 컵씩 이렇게 먹여서 꾸준히 이렇게 먹이세요. 몇 개월 정도? 지금 이제 생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먹이셔야 돼요. 예, 기본 네, 한 박사님, 4개월은 잡으셔야 돼요. 4개월? 예. 박사님, 근데요, 예. 여기다 녹각을 넣어도 될까요? 녹각은 지금 봐서 이제 녹각은 소화흡수 능력이 좀 좋을 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녹각은 지금 따님이 봐서는 비위 기능이 좀 약하시니까 예, 그건 넣지 말고 이제 4개월 먹고 비위 기능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넣어서 복용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제가요, 예, 당귀, 백작에 이게, 당귀고 천궁 이런 게 예, 굉장히 배출 이런 것도 이게 약성이 강해가지고 이게 예.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글부글한 변을 봐요. 아, 따님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때 이거를 발효 숙성을 시켜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약성이 약해져 갖고 아기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순화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그때 박사님이 알려준 예. 당귀, 천궁, 예. 그다음에 황정 그 세 가지를 2개월 먹고 전화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해서 먹였었어요. 근데 이 약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 대신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그 비위 기능이 좀 약하니까 한 번에 먹이지 말고 그걸 이제 2번이나 3번 해서 예, 그렇게 조금 먹어도 됩니다.
네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게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본. 아, 네. 제 옆에 지금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예, 불편- 저는 예. 다른 게 아니고, 예. 저도 몰랐는데, 예. 이 머리가 살짝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하더라고요. 예, 본인은 모르고 이제 주변에서 머리 흔든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심하게는 아닌데. 예, 채머리 흔든다는 건데. 예, 아, 네, 예. 선생님 지금 전화 연결 때문에 라디오를 좀 꺼주시면 더 연결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채머리 흔든다고 이야기 들은 게 언제부터세요? 들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증상을 본 친구가 한 1년 가까이 됐대요. 그런데 말을 하려 조심스러워서 안 했대요. 그런데 심하게는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예. 그래서 한의원을 갔었는데, 예. 한의원에서는 뭐 그거는 고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 채머리가 지금 이제 예. 본인이 이제 조금 피곤하거나 그 다음에 네. 뭔가 집중하게 되면 좀 흔들리게 되는 경우거든요. 예. 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경우 있습니까? 혈압약 먹어야. 작년 재작년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응급실을 갔는데 예. 뭐 혈관 쪽은 아니라고 예. 그 뭐 뇌경색 이런 건 아니라 그래서 예. 그래가 동네 내과를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거 뭐 동맥 이거 예. 목 있는 쪽에 있잖아요. 예. 뇌혈류 예. 검사. 경동맥 쪽이 예, 좁아져 그거를 있다고. 그 검사를 하니까 예. 예, 조금 좁아져 있대요. 그래서 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먹어요. 아, 또 다른 거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저기 술 하시면 빨개집니까? 잘 못 마십니까? 아, 옛날에 먹었는데 먹으면 빨개져요. 그 안 먹은 지는 오래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네. 동의보감에 보면 한방에서 두풍증인데 이게 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 그 예. 채머리 흔들리는 증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 이제 술을 해독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이때 도움이 예.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당귀, 잠깐만요. 당귀, 예, 청궁, 천궁, 예, 청궁 6g 넣으시고 당귀 6g. 4g, 4g, 예, 그 다음에 숙지황 4g, 숙지황 4g, 백작약 4g. 백작약 4g. 예, 그거 네 가지를 예, 종이컵 4컵 정도 물 넣으시고 종이컵 3분의 2컵 나오게 달여서 드세요. 그런데 아. 간장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 저녁 식사 하시기 1시간 전에 한 번씩 해서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저희 그 4컵 물을 부어가 얼마 정도예요? 아, 종이컵 4컵 정도요. 4컵 정도 물 부어서 이제 종이컵 3분의 2컵 정도 물 나오게, 약물 나오게 해서 네. 그 약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 네. 예, 식사 전에요. 식사 전에요. 예,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